내일도 아니 나 내일 늦게 나가는데. 왜? 그냥 오늘 약간 지금 곤삼인가요? 곤삼? 실습 돌고 있어요? 3월부터? 실습을 돌아야 이제 의사가 되는 거 맞지? 파일은 지금 본 친구한테 이메일로 전송됐고 나중에 받아요. 파일 혹시 받았나요? 아, 지금 그만 보내고 시험은 언제 보셨어요? 어제 급하게 문제를 넘겼는데 나중에 파일은 꼭 일단은 시작은 할게요. 지금 뭐 이경 쓸 줄 알아야 되고 비경 가지고 보는 건 요즘에 안 하고 구강 및 부인두는 사실 어느 과나 다 보는 거고 경부 촉진은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게 맞긴 하죠. 옛날엔 다 이거 썼어요. 헤드미러. 저도 있어요. 이게 이비인후과 의사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이 라이트를 켜서 이 빛을 반사해서 안에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걸로 잘 맞추면 귓구멍 다 볼 수 있어요. 빛도 상당히 은은해서 눈도 되게 편하네요. 요즘에는 이걸 잘 안 쓰지. 왜냐면 맞추기가 힘들고 처음에 약간 러닝 커브가 있어요. 전공이 들어왔기 전에 1년 차는 지나야지 빛을 좀 맞출 수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건 쓰진 않아요. 사실 명품처럼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이런 목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 작은 미러에다가 빛을 반사 넣어가지고 이 아데노이드나 이쪽 포스파링스를 진찰할 때도 이걸 가지고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다가 미러를 쓰고 이 빛을 반사해서 지금 보면 코를 진찰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잡지 않죠. 왼손으로 보통 잡을 때는 근데 이렇게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자세죠. 입안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다 이런 헤드라이트로 다 바뀌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빛이 훨씬 더 강력하고 잘 보여요. 가볍고 다 요즘은 다 이런 걸 쓰죠. 그리고 코어네를 진찰할 때에는 마이너스 비경, 전비경이라고 해서 짧은 것도 있고 후비경 검사를 할 때 쓰는 긴 것도 있어요. 장비경도 있는데 이거는 이 짧은 거는 그 앞에 코 앞쪽을 진찰하기 위해서 콧구멍을 벌릴 때 쓰는 그런 기구예요. 전비경 검사할 때는 아까 우리 그 그림에 있었던 이 선생님은 지금 오른손이 잡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건 잘못 찍은 거고 항상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요.
내시경이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앞에 있는 학생 찍어볼까요? 내시경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내시경 본 적 있어요? 내시경이 뭔지 알아요? 그냥 딱 뭐 넣으면 그 화면에 딱 나오는 거죠. 긴 기계 길게 생긴 막대기 같은 건데 현미경은 이렇게 자꾸 하는 현미경이 있지. 어떤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내시경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코에서도 쓰지만 귀에서도 이렇게 넣고 잘 보여요. 이게 내시경은 이 막대기를 쭉 넣으면 딱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가 다 보여요. 현미경의 경우에는 내가 현미경으로 확대한 부분만 원은 통처럼 보이는데 얘는 안 그래요. 시야가 엄청 넓어요. 내시경으로 요즘에 모든 처치들과 진찰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내시경이 이렇게 딱딱한 리지드 엔도스코프만 있는 건 아니고 파이버 옵틱 굴곡형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를 통해서 쭉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굴곡형 내시경도 있어요. 이거는 주로 소화기내과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쓰긴 써요. 비디오 프렌젤 이런 것도 있지. 뭔지 볼까? 지금 보면 환자를 이렇게 안경을 씌워놓고 레프트 이어 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죠. 이때 앉은 눈 떨림을 보는 지금 보면 이쪽이 왼쪽인데 AB가 톡 튀고 있네요. 그래서 패스 컴포넌트가 왼쪽으로 튀고 있고 환자가 보면 오른쪽 라이트 이어 다운 포지션인데 이럴 때 지금 보면 이쪽 오른쪽인데 톡톡톡톡톡 튀고 있죠. 이쪽이 오른쪽이고 쭉 빨리 뛰고 있어서 이쪽 방향은 이게 지금 고개를 숙인 쪽으로 떨어지니까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이걸 이제 지오트로픽 이스타무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레트럴 터널에 PPP가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 환자를 찍어놓은 거구나. 비디오 프렌젤은 밖에서는 환자의 그런 바깥 화면이 안 보여서 시고정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안진을 진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구예요.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게 되고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입이, 이눈, 두견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이제 이 중에서 귀를 하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 귀하는 사람은 귀하신 몸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이게 귀랑 코랑 목이 약간 알력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서로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비인후과에서는 우리는 귀하신 몸이고 이비인후과는 귀부터 시작한다고. 귀코목이잖아. 이비인후과. 이과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특성이 다 다르긴 해. 이과하는 사람들이랑 이과하는 사람들 두 경우. 그래서 귀부터 좀 볼게요. 귀는 주변에 이렇게 신경이 되게 많죠. 진찰할 때는 요즘에는 다 그냥 내시경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이제 시진. 항상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모스키를 하건 시펙스를 하건 뭔가 진찰을 할 때는 항상 손 닦고 나서 뭔가 이제 환자가 이야기하는 병변 주변을 먼저 쳐다보는 시진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이렇게 시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런 기구들을 넣든지 하는 건데
리전 신드롬, 그때는 뭐 안면마비도 있고 어지럼증, 난청, 그런 걸 동반하는 병이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병이 없이 그냥 이런 조스터만 있다면 헤르페스 조스터 옵티쿠스라고 해서 이성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사람은 어때요? 귀에 뭔가 빨갛죠? 뭔가 귀에 셀룰라이티스가 생긴 거예요. 뭔가 귀에 귀를 소독 안 하고 귀를 뚫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막 귀를 막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세게 만지고 나서 염증 생겨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어때요? 보면 트라이앵글라 포사 근처와 이 전체적으로 다 땡땡하게 들어있죠. 이 안에는 이제 피가 찬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히나 흔한 거는 김동현이나 추성훈 같은 운동선수들 있죠. 레슬러들 땅바닥에 계속 비벼가지고 이 사이에 연골과 연골막 사이에 피가 차가지고 술 마시고 나서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카울리플라워 이어 같은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양배추 모양의 그런 귀가 담글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주사기로 지금 피를 뺐더니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여기 보면 뭔가 피어싱하는 흔적이 있죠. 그게 소독 안 하고 귀 잘못 뚫어가지고 이렇게 종종 와요. 그 안에 막 박혀가지고 여기 절개를 하고 박혀있던 것들을 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귀를 뚫을 때에는 이런 데는 다 뚫어도 돼요. 절대 뚫으면 안 되는 데는 여기예요. 여기 뚫지 말아요. 혹시 뚫었어요? 여기는 트라이앵글 카틸리지가 있는 데인데 여기 카틸리지가 되게 좋아요. 네모 모양이고 그리고 두께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중이염 수술할 때라든지 코 수술할 때도 조금 계속 쓰기도 해요. 거펄에 카틸리지가 있는 데라서 트라우스는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뚫어도 돼요. 그럼 지금 두 개를 뚫어, 세 개째 뚫으려다가 지금 망하는 거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냥 스컵으로 보면 이렇게 펼쳐지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이 현미으로 봤을 때는 좁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시험을 앞두고 중요하다고 하면 보기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느 쪽 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맞추신 학생이거든요. 학생 어느 쪽 귀 같아요? 왜 왼쪽 같아요? 맞아요? 왼쪽 맞아요. 이 사람은 어떤 고막이 있는 겁니까? 몸은 아니고 이 약간 하얀 거는 이제 고막에 염증이 반복되면 이게 플라크 같은 게 생겨요. 고막이 굳어버립니다. 살이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티 쪽은 약간 말려있네요. 베티게 레트렉션이 있고 뒤에는 뭔가 퍼프레션이 있었던 흔적 같은 게 좀 보이는데 고막은 메꿔져 있는 상태니까 내시경으로 봤을 때 내시경 보면 시야가 되게 좋죠. 진짜 지금 보면 숨 쉴 때 고막이 팔랑거려요. 이거는 이관 개방증이라고 해서 아이유도 앓고 있는 이관 개방증.
고막의 색깔, 정상 고막 색깔은 뭐죠? 세 번째 학생은 혹시 알아요? 고막, 정상 고막 색깔이 뭐예요? 투명한 색? 펄리 그레이 컬러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딱 외워놓으면 돼요. 펄리 그레이. 펄리 그레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펄리 그레이. 그리고 이 사람은 고막 색깔은 정상인데 매틱이 이런 딤플링, 리트랙션이 있네. 상부실이 함몰되어 있고 진주종이 있을 것 같은.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게 많은 그림이 딱 보이고 문보도 여기는 인쿠스도 살짝 보이고 여기는 스택스도 살짝 보일란 말로 하고 이렇게 맑은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맨날 코를 들이마시는 이렇게 들이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막이 좀 얇아져요. 혹시 친구들 중에 코가 안 좋아서 맨날 숨을 들이마시는 분들은 귀가 고막이 좀 얇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왼쪽 귀인데 왼쪽 귀를 쭉 따라가 보면 귀가 되게 좋네요. 손가락에서 딱 보이고 고막은 정상 같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건 블러드 스트릭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천공이 있고 방향을 따지면 여기랑 아누브리움과 여기에 수직을 그은 선으로 따지니까 안테리어, 인테리어 쪽에 라운드해 보이긴 한데 원래 고막 천공이 외상에 의한 거는 좀 이레귤러한 마진을 가지고 있죠. 고막 천공이고 이 하트 모양 얘는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라운드, 스무트 뭐 이런 투명사들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인테리어 쪽이 다 절반이 다 지금 이렇게 말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면 만성 중이염 때 앞에서 이거는 정상. 이 정상 고막 색깔 뭐라고요? 펄리 그레이. 이건 어때요? 지금 보면 코노바이트가 어느 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 고막이 있고 뭐야 이게? 공기방울이 있죠. 에어버블이 딱 보이네. 여기에는 물이 있죠. 이만큼 물이 꽉 찬 거예요. 이퓨전이 찬 거예요. 산출성 중이염때 섞여 있고 왼쪽에 산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도 산출성 중이염. 보면 여기에 코노그라이트 이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귀고 여기 에어버블이 보이고 물이 이렇게 차 있죠. 얘도 산출성 중이염때 나타나는 소리를 블러스 링자이티스 고막에 물집 잡히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여기 물집이 딱 잡혀 있죠. 이거는 웨이도 암이 있을 때 보일 수 있어요. 네, 얘가 이제 불안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드런 쪽으로 많이 보잖아요. 전정 안반사가 뭐죠? 왜 이 앞에 있는 큰 아저씨는 고개를 돌리고 있을까? 전정 안반사는 내 머리의 움직임의 반대로 눈을 돌려주는 그런 반사거든요. 그래서
to the left. 왼쪽을 시키면 왼쪽 Look straight. Look to the right. Look straight. 출시에 따라서 안침의 방향이 바뀌는 거를 게이지 디스턴스 GEN이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춤출성 안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딕스론 파이크 테스트는 이건 어느 쪽을 평가하는 거죠? 학생? 어느 쪽기를 평가하는 거야? 그치. 밑에 있는 쪽을 평가하는 거예요. 딕스라는 분과 폴파이크라는 분이 만드는데 지금 오른쪽을 다 평가해서 오른쪽에 뭘 평가하는 검사죠 이거? 어떤 걸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치. 이석증 중에서 어떤 이석증? 그치. 네, 맞아요. 후반부류관 이석증을 평가하는데 딕스론 파이크 테스트라는 걸 써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평가하는 왼쪽도 가요. 딕스론 파이크 테스트는 학생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보시고요. 자, 또 헤드 임펄스 테스트는 어느 쪽의 병변인지 보기 위해서 메탈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얘는 VUR을 이용하는 검사인데 그래서 처음에 내 코를 보게 해놓고 지금 코를 보게 코를 바라보라고 내 코를 바라봐 딱 이렇게 있죠. 예. 자, 코만 좀 보세요. 코만 보시고 제 고개를 옆으로 딱 돌리겠습니다. 자, 코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VUR이 인택트하면 치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VUR에 임페어먼트가 있으면 고개를 갑자기 돌렸을 때 이 눈도 머리랑 같이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안돼 하고 다 와야 되니까 툭툭 튀는 게 생겨요. 그걸 캐치압 사카드라고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 헤드 임펄스 테스트예요. 스큐 테스트 볼까? 스큐도 할 줄 알아야지. The skew test, also known as the cover test, is a simple test used to determine whether a patient's acute onset and continuous dizziness is due to a neurological disorder such as a stroke. The test involves the patient focusing straight on a target while the clinician covers and uncovers each eye, observing for any vertical movement of the uncovered eye. Normally, the uncovered eye remains steady. However, if it moves up or down, this indicates a vertical skew. 지금 보면 그 양쪽을 눈을 번갈아 가렸을 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렸다 떨어지면 ኣብ노멀한 거고 역시 센트럴 사인이에요. The skew test, also known. 기본적인 검사가 딕스럴 파이크 테스트랑 헤드 임펄스 테스트 그다음에 이 스큐 정도는 꼭 체크는 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좌우로 고개를 좀 돌. 이거는 말 그대로 머리를 쉐이킹 시키는 건데 돌릴 겁니다. 제 코를 좀 보시고요.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헤르츠의 속도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어서 머리 운동적인 맞았고요. 흐름 네. 이게 전정계 말초부터 중추까지 이상이 있으면 안진이 나타나요. 안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전정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 헤드 쉐이킹도 기본 검사 중이고 귀는 사실 귀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코도 볼게요. 우리 입은가 코도 있죠. 그래서 기강은 딱 이 그 전기경 검사 해보면 앞에 딱 이건 보통은 이만 보여요. 합의각대만 딱 보이고 중비각대는 멀리 저 멀리 살짝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사람은 이렇게 중비각대 너무 예쁘게 잘 보이는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아, 내 시간 되나요?
점막이 좀 부어 있죠. 여기는 이제 미들메라투스. 그리고 무릎이 있네 이 사람은. 좀 상방에 이런 베이zel 플립이 있는 사람이네. 여기도 플립이 뒤에 꽉 차 있네요. 이쪽은 프로세코나고 여기는 이튜보리피스가 있어요. 여기 이쪽이 이튜보리피스예요. 파린지 오리피스가 있고 더 좁아져 있네요. 부어 있고.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진찰을 한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벌려가지고 보는데 이게 보통은 이게 그냥 딱 여기까지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내시경으로 수술 같은 것도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벌려놓고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시경 부비동 수술, 코 수술의 가장 기본인 충농증 수술은 예전에 1900년대 초만 해도 사람을 죽이기 가장 쉬운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얄팍한 비경으로 벌려놓고 안을 다 뜯어내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뜯어내다가 뇌도 뜯고 막 그랬어요. 위도 뚫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예전에 많이 죽었고요. 내시경은 위지단 것도 있고 플렉서블한 파이버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목은 또 보자. 구역 반사를 유발하지 않고 구역 및 구인조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구역 반사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학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요. 아퍼런트링. 그 자극, 그 정보는 서린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이퍼런트림은 베이거스 넘어 되겠지. 얘는 이제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반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이번에 평가 작년에 했던 건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 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좋아서 깊게 찌르지 않는 거랑 아퍼런트림이랑 이퍼런트림 이런 거 나가요. 전체 혀를 당기고 있네. 그걸 쭉 하고 들어가서 위지드한 스코프를 보는 거예요. 올라가 보이고 후두개도 보이고 성대에 벌어지는 거 보이고 이렇게 위지드 스코프로 관찰을 할 수 있죠. 목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보려면 역시 혀를 좀 세게 당겨야 되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혀 찢어져요. 프레임을 찢어져가지고 가끔 애기들을 볼 때 엄마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난감하지. 시험 문제 되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나는 귀보는 의사 입장에서 이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시험 문제 내기는 이 경부종계 이 진단법이 제일 쉽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보시는데 여러 가지 분액들이 있죠. 목이 워낙 넓으니까 뭐 물론 이제 외과나 필드가 큰 선생님들한테는 뭐 이게 넓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넓은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놨어. 약간 쫌생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목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This video shows how to examine the neck. The examiner has already washed his hands, introduced himself, explained the procedure and obtained the patient's consent. He has also asked if the patient has any pain anywhere and obtained adequate exposure of the neck. Start by inspecting the neck from all angles, looking for scars, obvious lumps and any skin changes. Could you please take a sip of water and hold it in your mouth? And now could you swallow it, please?
As the patient swallows, look for a thyroid mass which will move on swallowing. Thanks very much. Could you open up your mouth and stick your tongue out? As the patient sticks their tongue out, look for a thyroglossal cyst, which is a midline lump that will move upwards on tongue protrusion. And place your tongue away and stick your tongue out. Get the patient to open their mouth before sticking their tongue out, as jaw movement can also cause movement of neck structures.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요즘은 다 CT Next, palpate the neck from behind, having warned the patient what you're about to do.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Palpate all 6 levels of lymph nodes in the neck. Start at level 1, which is the submental and submandibular lymph nodes, and also feel for the submandibular gland. Next, feel the level 2 lymph nodes, which are the upper jugular nodes. Then the level 3 lymph nodes of the middle third of the jugular, moving on to the level 4 nodes of the lower jugular. 순서대로 쭉 만져서 내려가는데 This vid- 복진 차에서는 시신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도 있었죠. 근데 뇌에서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는 게 일단 있으니까 그건 좋고 이걸로 시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져도 걷고 청진도 하고 촉진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일단 경계들 이런 에스토이드 하형과 맨디블 하형, 그다음에 스터눈, 그다음에 SCM 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 바운더리가 되고, 그래서 1A랑 1B 이 앞에는 나누죠. 1B는 여기는 썸맨디블라 그랜드가 있으니까 썸맨디블라, 1A는 썸멘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양쪽 동시에 쭉쭉 만져 내려갔잖아요. SCM을 따라서 이 앞에는 어퍼 저글라인은 1A, 1B로 나누고, 3는 밑 저글라, 1은 로어 저글라 이렇게 나누고, 앞에는 그 안테리어 컴파트먼트를 이루는 여기 센트럴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뒤에는 트래페지우스 머슬의 상현과 SCM 이 범위를 따라서 5A, 5B 이렇게 나누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내기 되게 편해요, 사실.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보여줬던 이런 바운더리에서 그 안에 매스가 있으면 뭘까? 사실 이게 글쎄요. 피지컬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CT나 초음파 같은 걸로 다 대체가 돼서 나는 굳이 중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알아놔야 이 각각의 컴파트먼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스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이거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가령 1A, 그러니까 1A를 시험 문제 낸 건 아니지만 여기에 서멘탈에 뭔가 매스가 있으면 얘는 림프노이드일 수도 있고 파이브러스 덕트 시스트일 수도 있고 너머드 시스트일 수도 있고 아놀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해의 매스가 있을 때 걔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추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이거는 꼭 좀 알아놔야 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인상적으로는 최근에 다 CT 찍으면 다 잘 나와요. CT 워낙 좋지, 초음파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구역을 우리는 다양하게 나누고 있어요. SCM을 경계로 해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나눕니다. 머스큘러 캐로티드 트라이앵글로 나눕니다. 아까 나왔던 썸맨디블러와 썸멘탈로, 악시피탈과 서플라빈. 만지는 건 양쪽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원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한 손을 만져가면서 바깥으로 저기 입안을 만지지. 그리고 이쪽 지금 원 썸맨디블라 만지는데 투3포는 양쪽에 이제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는 양쪽을 동시에 촉진하게 됐고 이렇게 한쪽을 기울여서 SCM을 따라서 만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스가 있는지 보게 되는 거고 5, 6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가 대강이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시험 낼 거는 다 이야기해 줬어요.
이비인후과는 업앤다운이 없는 과로 인기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위에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상 어딘가에서 항상 조용히 굳어가는 거예요. 보험 정책에 따라서 한때는 하루에 환자 수를 제한을 해버려서 단합을 쳤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이비인후과가 귓구멍만 도는 게 아니라 이명이랑 어지럼증 같은 게 호흡과 같이 이상한 그런 걸 하면서 또 요즘에 꽤 괜찮아요. 요즘에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평생 해도 지겹지 않을 거를 하시면 돼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정도라면 저는 어디 가도 걱정받고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약간 내가 잘못 봤던